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외국계 정권사 무차익 공매도 적발 관련되는 기사가 좀 오후에 좀 나왔는데요. 자, 오늘 HLB 공매도 매매 비중은 한 20% 가까이 좀 되고 있죠.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부터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기사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HLB하고 관련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HLB 쪽에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이라든지 미지오 대부분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대부분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비율이 있는 상태에서요. 이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적발 관련되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여기도 나오고, 이제 다른 쪽에도 기사 나왔는데 이 기사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니까 이 부분 좀 살펴보면요. 이게 5월달에 이제 정선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조치 관련된 부분을 어결한 사항들인데요. 이 미주호 증권 아시아의 이제 공매도 제한 위반 협의를 가진금제 부과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소유하지도 않은 SK 보통주 31억 관련되는 부분을 매도 주문했다. 이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이 차익 공매도 말고 차입하지 않은 이제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도 진행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무차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불법이니까 무차익 공매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이든지 간에 이 주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공매도로 이제 주문을 하지 않고 일반 매도로 이제 취해가지고 공매도를 눌러버리면 공매도 이제 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으면서 실제 이렇게 주문이 나가는 거죠. 주문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조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우리 많은 어떤 개인 투자자라든지 국회에서도 이제 이 전산화 관련되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전에 적발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이제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적발해서 이제 가하게 징벌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전산화가 이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근데 전산화가 전혀 안 된다라고 여러 이제 시스템 구축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정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보면 주가가 만약에 하락이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보통은 빌어서 하는 이제 차익 공매도를 한댔잖아요.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한자로 보면 이 공이라는 게 빌공이잖아요. 없는데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이제 갚는 형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매수의 반대측이 그죠. 그러니까 신용매수도 하기 때문에 신용매수는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이제 돈을 빌려와 가지고 주식을 사는 것의 반대측에 그러면 주식이 없어도 그러면 빌려와서 팔 수도 있지 않느냐. 요런 반대적인 개념이 이제 공매도와 이제 신용매수의 어떤 개념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 측면에서 주식을 이제 먼저 그러니까 빌려와서 빌려놓고 팔아라. 이거하고 이제 빌려놓지 않고 파는 거하고, 그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제기간 자체가 우리도 이제 미수거래를 하게 되면 3거래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결제 전까지 장부의 결산적이 T+1 정도에만 주식을 빌려가지고 채워 놓으면
특별하게 이제 이 통계 관련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거래를 청산해 버리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면 이제 제재가 가는 거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전산화로 이게 모니터링하는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적발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근데 미조 정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빌린 줄 알았다, 이렇게 단순히 착오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없었고 그냥 이게 뭐 실수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많다든지 공매도 이제의 수급 차원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통계로 잡히는 이 공매도 잔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비일비일하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적용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제 전에 처리를 해버리면 마치 우리 개인들이 미수거래를 할 때 좀 오버로 이제 사고 난 다음에 그 결제 전까지만 끝내버리면 보통 이제 그 단타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일 거래를 원칙하는 게 이제 미수를 치면 계속 미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끝내면서 차익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공매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빌려와서 수수료를 뭐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 뭐 없는데도 막 팔아놓고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것들이고,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핫한 뭐 에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형주, 소형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관들이나 국내 기관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재를 당했는데 대부분 착오다. 근데 이게 착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돈이 너무 들어서 못한다. 근데 이게 좀 해결책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눈치를 본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오류, 뭐 착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이제 징벌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느냐. 근데 전체 드러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인데 이 부분도 느린다 하더라도 정말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이 공매도 한번 이 불법으로 저지르면 아예 뭐 이렇게 폐업할 정도로 강력한 부분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이제 국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놀이터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HLB가 또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주가가 지금 큰 흐름이 또 없었죠. 또 소폭 마이너스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이제 7월 11일 날 화요일날 이제 공매도 잔고 좀 줄었던 적이 있죠. 요게 조금 이제 완화되느냐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또 이제 계속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다시 오면서 공매도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질문이 있으셨던데, 요 11일 날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제 잔고 수량이 확 줍니다. 그리다가 12일 날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2021년도인가요? 이 잔고 오류가 막 나가지고 기사됐던 부분들도 이제 정시에서 한번 벌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권사에서 신고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고된 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이게 나중에는 뭐 계산 착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면 마치 작년도 올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 잔고가 줄 때 이걸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가을 때 올라가면 이제 숏 스퀴즈로 가면 이제 공매도가 손해보고 이제 잔고를 줄이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이때 이제 양봉은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면 이제 쇼커버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뭐 이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도 올 달에 이제 주가 좀 올라갈 때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제대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좀 더 봐야 되죠. 그 부분이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 쪽도 중요합니다만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줄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차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차를 먼저 체결을 해서 빌려와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이제 실현할 때 공매도를 상환하게 되면 대차 거래도 이제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차 거래에서 상환이 막 늘어나고 이제 체결이 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대차 거래가 이렇게 줍니다. 급등을 막 할 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이후 보면 한 몇 년 동안 보면 주가가 조금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올라올 때는 한 번씩 이제 대차 거래가 줄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었다가 여기에서 크게 추세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박스권 흐르면서 주가 급등하면 좀 그러니까 대차 거래 좀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대차 거래가 다시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의 그 흐름에서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흐름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차,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정말 이제 줄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률과 이게 거래량이 늘면서 대차 거래도 이렇게 줄면서 올라갈 때가 제대로 쇼커버링이 걸리면서 갈 때는 진짜 숏스퀴즈 같이 뭐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종목들이 날아갈 때 공매도가 타격을 입듯이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트상에서는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7월 달에 이 간암 관련되는 FDA NDA 어떤 결과들이 7월 중순 이후 늦어도 8월 중순이 이제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언제든지 이제 뭐 기사화되어서 회사에 뭐 이렇게 통보가 가면 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을 밑단에서 보고 있다는 말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5월달 같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는 패턴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 그런 어떤 패턴들을 올해도 이제 이후의 어떤 재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패턴들을 나오게끔 뭐 공매도 확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이 정말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 기관들 매수라든지 확실하게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시장에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그러니까 8월 중순 이내에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NDA 어떤 이제 본심사라든지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될 수 있으면 우선심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나와야지만 요 바닥권의 가격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도적인 어떤 미흡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급이 좀 부족한 종목들은 호재가 있어도 계속 이제 누르기 어떤 물량들로 수급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대 도전을 이번 주에 어제 한번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박스권 중위가 32,000원대 회복을 하고 34,000원 위로 이렇게 가야 사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잔고라든지 대차 거래 관련되는 상한들도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공매도를 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이겠죠. 윗단에서 하게 되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 쇼커버링이 급격하게 뭐 일어나면 그 윗단에서 이제 손해보고 이제 파는 쇼커버링이 나타나는 거고, 강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양봉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하면서 이제 주가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이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결국은 이제 32,000원, 34,000원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바닥 탈출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재료의 어떤 기다려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